옛날의 다이어트의 절대 원칙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는 식의 칼로리 계산이었습니다. 500칼로리의 초콜릿과 500칼로리의 닭가슴살 샐러드를 우리 몸이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믿었던 시절이죠. 하지만 최근 대사의학계에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최신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지표는 바로 혈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혈당과 혈당 스파이크의 과학적인 원리를 차분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의 형태로 혈액 속에 흡수되거든요. 이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 자체는 우리 몸의 세포를 움직이는 필수 연료인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에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쏟아집니다. 이 수위가 감당할 수 없이 가파르게 솟구치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혈액 속에 넘쳐 흘러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왜 살을 찌게 만들까요? 인슐린의 또 다른 이름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관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남은 에너지를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데요. 거기도 꽉 차면 가장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창고인 내장지방으로 포도당을 쑤셔 넣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있을수록 지방 창고의 문이 쉴 새 없이 열리는 셈이죠. 더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내분비학 연구들에 따르면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동안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스위치는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즉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나면 몸이 지방 비축 모드로 완전히 잠겨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타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24시간 동안 혈당을 추적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무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가 전처럼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치솟고 살은 더 쉽게 찌는 억울한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중 세트포인트 자체가 높은 몸무게에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열쇠로 세포의 문을 열어야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고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서 쓰이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하루 종일 세포 문을 두드리고 포도당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결국 지쳐버린 세포들은 아예 열쇠 구멍을 망가뜨리고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게 문이 고장났으니까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높게 더 오래 치솟아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췌장은 비상이 걸리겠죠. 혈당이 안 떨어지네? 인슐린이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인슐린 별명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혈액 속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모조리 내장지방으로 꾹꾹 눌러 담깁니다. 동시에 지방 연소 스위치는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고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건 세포의 입장이에요. 분명 밥을 먹었는데도 세포 문이 닫혀서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았잖아요. 밥을 먹었는데도 세포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야, 나 지금 굶고 있어. 단 것 좀 더 넣어줘.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똑같이 먹어도 혈당은 더 높게 치솟고 먹은 것은 전부 뱃살로 가면서 끊임없이 가짜 배고픔에 시달리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다이어트의 본질은 굶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이 체중 세트 포인트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식후 혈당 곡선을 최대한 완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가장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서 장벽에 코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섭취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극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과하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식사 후에 소화시킬 겸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혈류 속의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소모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몸을 혹사시키는 인내심 테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내 몸의 항상성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혈당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체중 세트 포인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한다이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